여봐라, 저 계집이 중전마마를 사칭한다. 당장 잡아들이라. 단심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붉은 비단 치마가 바람에 휘날리며 궁궐 담장 위로 몸을 날렸지요. 뒤에서는 궁녀들의 비명과 궁병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한 발짝만 더 늦었으면 목이 달아날 뻔했으니 가짜 중전의 운명이 이리 위태로울 줄이야. 예상치 못한 광풍이 불자 단심의 손에서 부채가 떨어졌습니다. 담장 아래로 떨어지는 부채를 바라보며 단심은 지난 시간을 떠올렸지요. 어찌하여 한낱거지 소녀가 중전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그러나 이 이야기의 시작은 몇 달 전 혼란스러웠던 조선 후기 한양 장터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세자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대비마마는 왕의 새 중전을 맞이하기 위해 간택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와의 전쟁 소문이 돌던 때라 궁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했지요. 한양 장터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간택을 앞두고 비단값이 치솟았고 양반집 규수들은 앞다투어 값진 장신구를 사러 나왔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가마가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비켜라, 천한 것들. 홍판서 따님 화연아 씨 행차하신다. 사람들이 황급히 길을 비켰습니다. 그때 갑자기 말이 놀라 뛰었고 화연은 가마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었답니다. 단심은 주저없이 달려가 화연을 부축했지요. 단심은 16에 부모를 잃고 장터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손은 거칠고 옷은 누더기였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곱고 맑았지요. 이마에 피가 흐르는 화연을 어깨에 짊어지고 자신의 초라한 움막으로 데려갔답니다. 장터 구석, 빗물이 새는 작은 움막이었지만 단심에겐 유일한 보금자리였지요. 정신이 드시나요, 아씨? 단심은 낡은 보자기에 찬물을 적셔 화연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상처를 정성껏 간호하는데 화연이 눈을 떴지요. 여긴 어디? 내 가마는? 화연은 주변을 둘러보다 단심을 보자마자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깨비냐? 어찌 내 얼굴을 하고 있느냐? 단심도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물에 비친 그림자처럼 닮아 있었으니까요. 단심이 물통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정말 화연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다만 화연의 얼굴은 고운 연지로 물들어 있고 단심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요. 아씨, 저도 놀랐습니다. 어찌 이리 닮았는지. 화연은 한참을 단심을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문득 음모의 빛이 어렸습니다. 내가 나를 도울 수 있겠느냐? 내일이면 내가 싫어하는 정혼자와 혼인을 해야 하는데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다. 내가 중전 간택에 참여해야 한단다. 아버지께서 강요하시는데 난 절대 중전이 되고 싶지 않아. 너 내 대신 궁에 들어가 주겠느냐? 성공하면 금 10량을 주마. 단심은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건 역적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역적이라니 그저 간택장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 너 같은 천한 계집이 뽑힐 리 없으니 걱정 말거라. 단 하루만 내 대역을 해주면 되니까. 화연은 비단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2냥의 은전이 들어있었지요. 이건 성금이다. 일이 끝나면 나머지를 주마. 단심은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돈이면 한 달은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지요.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약을 구하지 못했던 그 아픈 기억을 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간택장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내일 아침 내 몸종이 와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머리며 옷이며 모두 가다듬어 줄 테니 걱정 말거라. 그렇게 단심은 화연의 의복을 입고 화연의 이름을 빌려 중전 간택에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다음 날 단심은 화연의 몸종 복례에게 이끌려 화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복례는 화연의 명령으로 단심의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비단 옷으로 갈아입혔지요. 그러나 단심의 거친 손과 투박한 걸음걸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 손은 어쩌나. 양반집 규수 손이 아니구려. 장갑을 끼고 가시게나. 복례는 단심의 손에 고운 비단 장갑을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단히 당부했지요. 간택장에 가시면 절대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신천 이판 홍연보의 따님 화연, 간택장에 나아갑니다라고 한 번만 말하시면 됩니다. 단심은 가마에 올라 간택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숨이 막힐 것 같았지요. 길거리 사람들이 화연의 가마를 보며 부러운 눈길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간택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양반집 교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긴장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지요. 단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신천 입한 홍연보의 따님 화연, 간택장에 나아갑니다. 단심은 떨리는 손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왕의 눈길이 단심에게 머물렀답니다. 왕은 그녀의 맑고 진실된 눈빛에 마음을 빼앗긴 듯했지요. 홍판서 따님이 참으로 곱기도 하오. 왕의 말에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대비마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단심을 바라보았지요. 홍판서 따님, 그대의 집안에 대해 말해보시오. 단심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화연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더듬더듬 말했지요. 저희 집안은 3대째 벼슬을 해왔으며 할아버님께서는 좌의정을 지내셨고 단심의 어색한 대답에 대비마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음 날 단심은 최종 3명의 후보에 뽑혔답니다. 혼비백산한 단심은 화연에게 달려갔지요. 아씨, 큰일 났습니다. 제가 후보에 뽑혔습니다. 화연은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런, 정말 뽑혔단 말이냐? 이게 어찌 된 일이지? 화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야겠구나. 마지막까지. 어차피 3명 중에 내가 뽑힐 리는 없을 거야. 하지만 약속은 하루뿐이었고 걱정 마라. 금 20냥으로 올려주마. 내가 중전이 되면 100냥도 가능하지. 단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지요. 사실 단심의 마음 한편에는 신기한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굶주리고 천대받던 자신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신기했고 그 느낌이 싫지 않았지요. 그렇게 단심은 화연의 이름으로 다시 궁에 들어갔답니다. 최종 후보 3명은 3일간 궁에 머물며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심은 방에 앉아 떨고 있었지요. 그때 문이 열리고 젊은 내관이 들어왔습니다. 화연 아씨, 저는 무결이라고 합니다. 아씨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무결은 날카로운 눈매와 고운 얼굴을 가진 20살 남짓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단심에게 차를 대접했지요. 화연 아씨, 이 차는 어떻게 드십니까? 단심은 평생 차를 마셔본 적 없었지요. 뜨거운 물에 풀잎을 우려낸 것이 이상했습니다. 맛이, 아니, 향이 그윽하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무결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단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단심의 거친 손과 굳은 살을 놓치지 않았지요. 장갑을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 단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소. 손이 차서 무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씨께선 글씨도 참 독특하게 쓰시는군요. 마치 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듯. 단심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붓을 잡았는데 무결이 알아챈 것이지요. 네, 내가 어릴 적 손을 다쳐서 그렇소. 무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단심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내일이면 들통나겠지. 그러나 다음 날 무결이 찾아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씨, 제가 글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왕께 보내는 편지를 제가 대신 써드리지요. 단심은 놀랐습니다. 무결이 자신의 정체를 알면서도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시오? 무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씨의 눈빛이 맑고 진실해서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씨가 이 궁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부터 무결은 밤마다 찾아와 단심에게 궁중 예법과 한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심은 놀라운 재능을 보였지요.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고 눈썰미가 좋아 빠르게 배웠답니다. 무결날이 왜 내관이 되셨소? 어느 날 밤 단심이 무결에게 물었습니다. 무결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지요. 저는 전쟁 고아입니다. 마을이 불타고 부모님을 잃었지요. 대비마마께서 저를 거두어 궁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단심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거지로 살아온 이야기,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싸워온 이야기를 단심, 아니, 화연 아씨, 당신의 진심이 언젠가는 모두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무결의 따뜻한 눈빛에 단심의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궁에 큰 소동이 일어났지요. 3명의 후보 가운데
한 명이 갑자기 궁을 떠난 것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 규수는 다른 양반과 밀통했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했지요. 이제 단심은 마지막 한 명의 규수와 경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왕은 단심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화연, 그대는 어떤 중전이 되고 싶소? 단심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나 문득 시장에서 보았던 가난한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전하, 저는 백성들의 아픔을 아는 중전이 되고 싶습니다. 굶주린 아이가 없고 병들어도 약을 구하지 못해 죽는 일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왕은 놀란 눈빛으로 단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홍판서 따님이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소? 참으로 깊은 뜻이오. 이틀 후 놀랍게도 단심은 중전으로 간택되었습니다. 대비마마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렸고 무결은 기쁨에 찬 눈빛으로 단심을 바라보았지요. 화연은 단심의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럴 수가, 천한 계집이 중전이 되다니. 화연은 애초에 단심이 뽑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정훈자와의 혼인을 피하려고 단심을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지요. 화연은 정훈자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중전 간택에 들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지금 어디서 나타난 것이냐. 내 부모가 거짓말쟁이를 키웠구나. 화연의 정훈자는 그렇게 파혼했고 화연은 모든 것을 잃었답니다. 그리고 복수를 다짐했지요. 중전 책봉을 딱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단심은 화려한 방에 홀로 앉아 고민하고 있었지요. 내가 이대로 중전이 되어도 되는 걸까?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화연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감히 내 자리를 차지하다니. 화연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단심을 노려보았습니다. 단심은 놀라 일어섰지요. 아씨, 어찌 여기에. 모두에게 내 정체를 밝혀주마. 천한 계집이 감히 중전 자리를? 화연이 소리치자 궁녀들이 달려왔습니다. 화연은 단심을 가리키며 외쳤지요. 저게 가짜다. 내가 진짜 화연이다. 그러나 이미 단심은 대비마마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왕의 마음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화연을 미친 여자로 여겼지요. 저 계집을 당장 끌어내라. 감히 화연 아씨를 사칭하다니. 화연은 분노로 몸을 떨며 단심에게 달려들었지만 금세 궁병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단심은 그런 화연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요. 잠시만요. 그녀를 풀어주세요. 제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놀랍게도 단심은 화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씨. 처음엔 그저 하루 일로 생각했습니다만 화연은 단심의 사과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증오만 가득했지요. 단심이 무릎을 꿇고 있는 순간 화연이 단심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 천한 계집, 내가 내 삶을 망쳤어. 화연의 손에는 날카로운 비녀가 들려 있었고 단심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그 순간 무결이 달려와 화연의 손을 제쳤고 화연의 소매에서 작은 병이 떨어졌지요. 독약이다. 중전마마를 해하려 했다. 궁녀들이 소리쳤고 화연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심은 더 이상 거짓을 견딜 수 없었지요. 전하, 그리고 대비마마, 사실 저는 진짜 화연이 아닙니다. 궁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단심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가난한 시장 처녀 단심이라는 것, 어쩌다 화연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궁안은 발칵 뒤집혔지요. 대비마마가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무엇을 위해 궁에 머물렀느냐? 단심은 고개를 들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처음엔 배고픔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백성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아무도 겪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전하와 함께라면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비마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놀랍게도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이 늙은이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모두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무결도 놀란 눈으로 대비마마를 바라보았지요. 내 마음이 진실되고 백성을 생각하는 것을 보았기에 지켜본 것이다. 이 궁에 필요한 건 화려한 가문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니까. 왕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거짓으로 시작했으나 진심으로 백성을 위했소. 그 마음이면 충분하오. 그렇게 단심은 처벌 대신 민심상궁이라는 특별한 직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왕에게 전하는 역할이었지요. 화연은 섬으로 유배되었고 왕은 다른 여인을 중전으로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심 상궁 단심은 백성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단심은 왕의 허락을 받아 궁 바깥으로 나가 백성들의 삶을 살폈고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왕에게 전했지요. 가뭄이 들어 굶주리는 마을에는 곡식을, 병이 돌아 아픈 이들에게는 약을 전했습니다. 무결과 함께 전국을 돌며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왕에게 전했지요. 무결은 단심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피어났답니다. 어느 날 대비마마가 단심을 불렀습니다. 단심아, 내가 이 궁에 들어온 지도 벌써 3년이 되었구나. 내 덕에 왕이 백성을 더 살피게 되었고 나라가 더 살기 좋아졌다. 단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대비마마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대비마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결이가 너를 많이 생각한다더구나. 비록 내관이지만 그 아이는 가슴이 따뜻하고 지혜로운 아이란다. 내 짝으로 좋겠구나. 단심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관과 상궁의 인연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대비마마, 그건 세상 일이란 때로는 믿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란다. 무결은 사실 내관이 아니란다. 대비마마의 말에 단심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전쟁 중에 다친 왕족의 아들이다. 적들이 그를 노릴까봐 내관으로 위장시켜 키웠지. 이제 때가 되었으니 그 아이의 신분을 되찾아 줄 것이다. 그 말에 단심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자신과 무결 사이에 놓인 신분의 벽이 이렇게나 높았다니. 며칠 후 무결은 왕족 영무군으로 신분이 회복되었고 삼남 지방의 군주로 임명되었습니다. 단심은 자신과 무결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질 것으로 생각했지요. 그러나 무결은 떠나기 전날 밤 몰래 단심을 찾아왔습니다. 단심아, 나와 함께 가지 않겠소? 단심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무군 날이 제가 어찌 감히. 무결은 단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 진실한 마음을 사랑하오. 신분 따위가 무슨 상관이리. 대비마마께서도 허락하셨소. 단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제가 약속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을 돕는 일을 마치기 전에는. 무결은 슬픈 눈빛으로 단심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후 내가 다시 올 테니 그때 대답해 주시오. 그렇게 무결은 삼남 지방으로 떠났고 단심은 더욱 열심히 백성들을 위해 일했답니다. 어느 겨울날 단심은 임금의 특별 허락을 받아 화연이 유배된 섬을 방문했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흐른 후였지요. 화연은 이제 화려한 양반집 규수가 아닌 소박한 차림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화연은 단심을 보자 분노했지만 단심이 가져온 선물 그녀의 아버지가 보낸 편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용서를 구합니다. 화연은 단심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있었지요. 넌 내 얼굴을 하고도 나보다 훨씬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구나.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다 껴안고 울었습니다. 닮은 얼굴에 흐르는 진짜 눈물이었지요. 아씨, 저를 따라 궁으로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화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이 섬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단다. 그들의 순수한 웃음이 나를 치유했어. 그 말에 단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연의 마음도 변했구나 싶었지요. 그럼 간혹 찾아뵙겠습니다. 화연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젠 친구로 지내자. 우리는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도 닮아가는 것 같구나. 그리고 2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화연이 섬에 돌던 병을 치료하다가 자신도 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지요. 단심은 서둘러 섬으로 향했지만 화연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한 너에게 나의 마음도 주고 싶었다. 내가 내 얼굴로 세상을 바꾸어 주었으니 이제는 진정한 화연으로 살아주렴. 단심은 화연의 유해를 수습해 그녀의 고향으로 데려갔고 홍판서는 딸의 용기 있는 최후를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단심이 자신의 집안의 양녀가 되기를 청했지요. 그대는 이미 내 딸의 얼굴을 가졌으니 이제는 내 딸이 되어주. 그렇게 단심은 화연의 이름과 가문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지요. 민심 상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해 일했답니다.
1년 후 무결은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많은 업적을 이룬 영무군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지요. 단심아. 아니, 이제는 화연 아씨라 불러야 하겠소. 1년이 지났소. 내 청을 들어주시겠소? 단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무군 나리, 제가 이제는 홍판서의 양녀가 되었으니 신분의 걱정은 없습니다만 제 마음은 여전히 단심의 마음입니다. 저는 거짓 중전이 아닌 진짜 민심 상궁으로 살고 싶습니다. 무결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심은 말을 이었지요. 하지만 영무군께서 백성을 위해 같은 뜻을 품고 계시다면 그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무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나와 혼인하여 영무부인이 되어 주시겠소? 단심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혼인 소식에 군과 백성들 모두 기뻐했답니다. 대비마마는 친히 혼인을 주관해 주셨고 왕은 귀한 선물을 내렸지요. 영무군과 영무부인은 삼남 지방으로 내려가 그곳 백성들을 위해 힘썼습니다. 가뭄이 들면 저수지를 만들고 굶주림이 있으면 창고를 열었지요. 백성들은 그들을 마음의 부부라 불렀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에게는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에게는 심지라는 이름을, 딸에게는 연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단심과 화연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조선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역병까지 돌아 나라가 혼란스러웠지요. 그때 영무군 부부는 자신들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구제했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직접 약초를 구하러 깊은 산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산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밤, 다리가 무너지면서 강물에 휩쓸린 것이지요. 백성들은 그들을 찾아 헤맸지만 끝내 시신조차 찾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로 매년 봄이면 강가의 한 쌍의 학이 나타나 백성들을 지켜보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학이 영무군 부부의 혼이라 믿었고 그들을 민심학이라 불렀답니다. 그들의 자녀 심지와 연하는 부모의 뜻을 이어 백성을 위해 살았고 조선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답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지요. 얼굴은 가짜일지라도 마음이 진실하면 그것이 진짜 사람이다. 가짜 아씨의 진짜 마음이 나라를 바꾸었다. 세월이 흘러 영무부인 단심의 이야기는 조선의 많은 설화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용서와 화해, 그리고 백성을 위한 헌신. 이 모든 가치를 담은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봄이 오면 강가의 한 쌍의 학이 날아와 사람들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지요. 저기 민심학이 왔구나. 우리의 마음을 보러 왔나 보다. 이렇게 가짜로 시작했지만 진심으로 끝난 단심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교훈을 전하며 말이지요. 단심과 화연, 그리고 무결의 이야기는 조선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가 되었답니다.